보험이 있는데 돈을 왜 내요? 라고 말하는 폴란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자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그만큼만 내시면 돼요. 라고 원무과 직원이 대답하고 있는데요. 병원비 때문에 실갱이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출신의 엘라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으로 비춰봤을 때 최근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크게 힘든 점도 없었고 아픈 일도 없었죠. 학창시절부터 대학까지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고 착실한 삶을 사는 학생이었어요. 대학을 졸업 후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럽계 대형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직장도 얻어서 이제는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입사 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사실 건강검진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떨리기도 했어요.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게 재밌고 신선한 기억으로 남는 인생에서의 첫 건강검진이었죠. 제가 다니는 은행에서 업무 제휴로 한국으로 갈 주재원을 뽑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시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저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반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지원하고 덜컥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길 원했거든요. 당연히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제가 당첨이 됐다고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저는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에서의 변화된 삶을 꿈꾸고 한국으로 왔죠. 한국은 듣던 대로 인천공항도 세계 최고이고 굉장히 멋진 나라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요원들이 저를 인천공항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정신이 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피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온 것 같다고,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얼마 전 폴란드에서 건강검진도 받았고 아직 나이도 어리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오랜 비행도 했고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으니 한국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고 하신 말을 뒤로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려는데 이미 저는 한국에 취업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 적용되어서 추가로 25,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셨어요. 보험이 되는데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은 조금 의아했죠. 저는 보험이 있는데 왜 돈을 내죠? 말했더니 병원 직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 나온 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보험인가요? 국가보험인가요? 물어봤더니 지금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대상자이시고요. 사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서류를 추가로 발급해 줄 테니 그건 추가로 신청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이해가 안 된 건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지였어요. 저희 폴란드에서는 보험을 두 가지 중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국가지정이고 다른 하나는 사보험이죠. 국가보험과 사보험은 갈 수 있는 병원은 다른데 보험 한도 내에서 추가로 내는 돈이 없거든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돈을 내는 걸 보니 최첨단 장비가 있고 빨리 처리를 해줘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무래도 비쌀 것 같아서 더 이상 병원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만이 좋은 시설이 아니었어요. 제가 근무할 은행으로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은행 사이트는 이미 자체 개발된 어플을 사용해서 이용하더라고요.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하나로 뭐든 다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점이 놀랐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도 배워야 하기에 제가 한국으로 파견된 이유이기도 했고요. 몇 달 동안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젖어들며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재미있는 한국 생활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다니는 은행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폴란드에서도 검진을 받아봤기 때문에 한국의 건강검진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아직 저는 나이도 어리고 폴란드에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폴란드와는 다른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저에게 키와 몸무게를 물어서 적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기계 위에 올라가니 키와 몸무게,
체지방량 저의 신체 측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체열을 하려고 2시간이나 기다렸거든요. 한국은 신체 측정을 하니 바로 체열로 넘어가고 체열을 하니 엑스레이를 찍고 속전속결로 진행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1시간 동안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체열만 2시간이 넘게 기다렸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하게 됐어요. 폴란드에서는 위내시경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떨렸지만 수면 마취를 해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검사가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병원으로 직접 와서 결과를 들어도 되지만 우편이나 메일로도 수신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위내시경 중에 조그만 위궤양이 발견되어서 조직을 떼어내 검사를 맡겼으니 검사 결과도 함께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폴란드에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병원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일상으로 돌아가 평소와 똑같이 생활을 했죠. 검진을 시행한 다음 날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한국 전화기를 개통을 했더니 스팸이나 광고 전화가 많이 와서 거절을 눌렀죠. 그래도 전화가 끈질기게 2~3번 오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전날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이라고 하셨어요. 결과는 우편으로 주신다더니 왜 전화를 하시냐고 여쭤보니 급히 알려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하셨대요.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보이니 내일 다시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제 나이가 26살인데 암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눈물이 나서 엉엉 울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었죠.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증상도 아무것도 없었고 분명 한국에 오기 전에 폴란드에서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암이라니요.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저의 위에 한 곳에 위궤양이 발견되었는데 그 부분을 조직검사를 해보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했어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전문의를 만나 정확한 소견을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외과로 바로 연계를 해주셨어요. 간호사님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더니 오늘이라도 진료를 받아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폴란드는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병원 예약을 해야 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한국의 병원은 바로 연계를 해서 진료를 해주신다는 점이 놀랐어요. 그리고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역시나 위암이 맞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영어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 한국은 위암 수술이 세계 최고인데 한국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이가 많이 되지 않는 한 한국은 위암 완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해주셨고요. 절망적이어서 많은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했더니 엄마는 당장 폴란드로 와서 수술을 받으라고 하셨죠. 엄마는 아시아에서 수술을 받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다고 빨리 폴란드로 넘어오라고 하셨어요. 일단 저는 너무 울어서 엄마와 대화가 안 됐어요. 엄마는 보험사에 알아보고 수술 날짜를 잡아본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폴란드에서 사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연결해주는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한데 한도가 있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한국은 외국인이라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 폴란드에 와서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예약이 차 있고 수술을 받으려면 다시 검사를 받고 기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고 1년은 걸린다는 말을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 딸이 한국에 있어서 빨리 데려와야 한다고 했더니 폴란드 보험사에서 말하길 한국이 의료 수준으로는 세계 최고이고 위암은 한국만큼 유명한 곳도 없고 명의도 많은데 무슨 말이냐고 하셨대요. 지금 폴란드나 유럽에서도 암 수술 받으려고 한국에 가는 마당에 한국에서 데려온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고 엄마를 타박하셨대요. 엄마는 다음날 전화를 하시더니 한국으로 엄마가 오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서 쓰러져서 인천공항에 있는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꼭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 몸 상태를 알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왜 폴란드에서는 암이 발견되었는데 알아채지도 못했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친해진 은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은지는 저와 동갑이고 이번에 새로 은행에 발령을 받은 친구인데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빠릿빠릿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은지는 대학 때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영어도 잘하는 친구죠. 저는 은지에게 한국어도 배우고 업무적으로도 한국에서의 생활도 많이 의지를 했어요. 은지는 정말 저의 한국 생활에서 천사 같은 친구랍니다. 은지에게 제 사정을 하소연했어요. 은지는 당장 만나서 기분을 풀자면서 기분 전환을 하러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기분 전환할 때 한강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했어요. 듣던 대로 한강의 야경은 제 기분 전환을 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죠. 그때 은지는 저에게 위로를 많이 해줬는데 은지가 위암에 대해 많이 알아봤나 봐요. 폴란드랑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위암 수술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발령받은 건 신이 주신 선물 같은 거라고 했어요. 특히나 암은 증상이 발견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건강검진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초기일 거라는 말도 해줬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마음 따뜻한 친구를 만난 것도 모두 고마운 일이라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걱정되는 게 병원비였거든요. 폴란드에서는 이렇게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가입한 보험 한도까지만 보장이 되고 추가로 내는 비용이 많아요. 근데 은지가 해준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취업 비자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일단 건강보험으로 비용 처리가 될 거고 건강보험은 한도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또 사보험을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낸 치료비를 80%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지의 할아버지도 위암 수술을 하셨는데 위암은 중증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서 나라에서 95%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지의 할아버지도 300만 원 정도밖에 수술비가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마저도 할아버지가 들어놓으신 보험으로 다 돌려받았다고요. 한국은 의료비 부담이 없는 나라인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비싸기도 하지만 너는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까지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해서 열심히 일을 하자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와 함께 울면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준 것 같기도 했고 은지 같은 친구를 만난 것도 너무도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폴란드에서 급히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받기 위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온 지 3달 만에 진단된 병이라 아직 한국어가 많이 서툴고요. 엄마도 아시아로는 단 한 번도 여행을 한 적이 없어서 많이 낯설더라고요. 함께 병원에 갔는데 엄마는 여기가 정말 한국 병원이 맞냐고 아시아 쪽으로는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모두 후졌다고 생각했대요. 직접 와서 보니 한국 병원이 호텔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상태를 검사하러 이동하는데 초음파부터 엑스레이, 그리고 다시 위내시경도 했고요. 위내시경은 이번에는 정밀검사라서 건강검진보다는 조금 오래 걸렸어요. 보호자 대기실에서 엄마가 깜짝 놀란 이유는 제가 대기 중인지 검사 중인지 회복 중인지 모든 상태를 모니터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검사를 다 끝내고는 배가 많이 고파서 간호사님께 여쭤봤더니 지하에 내려가면 식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는데 백화점인 줄 알았어요. 양식, 한식, 일식까지 먹거리가 다양하더라고요. 음식뿐만이 아니고 마트에 베이커리에 미용실까지 있는 거예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왔더니 연못도 있는 바깥 마당도 있더라고요. 엄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좋은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국에서 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내시경 검사지를 보시고는 다행히 초기 위암으로 보여진다고 하셨어요. 나이도 어리니 삶의 질 측면에서 우선 내시경 시술을 통해 안 부위를 절제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수술 날짜를 잡는데 가장 빠른 수술은 2주 후이고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암은 그렇게 큰 수술인데 어떻게 4일 만에 퇴원을 할 수 있냐고 물었죠. 위암을 내시경으로 수술할 수 있는 건 하늘에서 주신 기회라고 하셨어요.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고 나면 수술 부작용도 거의 없을 거고 완치율이 90% 이상이 되니 일상생활 복귀도 빠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실제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암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다면 추후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을 권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내시경 수술은 부작용도 적은 편이래요. 수술 후 2주를 기다리는 동안은 참 시간이 가지 않더라고요. 엄마도 폴란드에서 급히 넘어오셔서 다시 폴란드 집으로 다녀오시기도 하셨고요. 2주의 시간이 2년 같았고 저는 조금씩 무덤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폴란드에 다녀오면서 딸의 수술로 한국행을 간다고 2주 후에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했더니 다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술이 가능하냐면서 폴란드에서는 검사를 받는 데만 몇 달은 걸릴 거라고 하셨대요. 실제 엄마 친구분 어머니께서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검사만 한 달이 걸리고 검사 결과를 봤는데 한 달 더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검을 받고 실제 수술은 8개월이 걸렸다고 하셨대요. 암은 전이가 되는 병이라 혹시 다른 부분에도 전이가 될까봐 노심초사하셨다는 거예요. 다들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갖춘 한국에서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엄마와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논란건 출입 시스템이었어요. 병원 입원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다행히 6인실 자리가 났어요. 입원 전에 안내를 받았을 때 워낙 병원에 사람이 많다 보니 6인실은 자리가 나지 않고 1인실로 먼저 입원해서 6인실로 옮겨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운 좋게 바로 6인실로 입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바로 다음날 진행된다고 했고 저희는 많이 떨렸죠. 마침 병원에는 외국인을 위한 전담 통역사가 있었는데 글쎄 폴란드어도 하는 통역관이 계시지 뭐예요. 사실 저도 폴란드 사람이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부분이 무리가 있었는데 폴란드어를 하시니 그동안 궁금증과 수술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할 수 있었어요. 통역관님도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셔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고 저희도 마음을 편하게 먹으며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다양한 음식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보호자 식사까지 신청했는데 깨끗한 식판에 반찬도 다양하게 나와서 누가 봐도 병원 식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수술 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병원을 구경했습니다. 그전엔 마음이 불편해서 다른 곳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병원 1층 로비로 나가니 바깥 정원이 보이더라고요. 환자들이 산책도 하고 편히 쉴 수 있게 정원까지 마련해 놓았다니. 한국의 병원 스케일은 누가 봐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나오게 계속 감탄을 했어요. 엄마와 앉아있는데 옆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분께서 말을 시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영국에서 오셨다고 해요. 영국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일부러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셨다고 하시며 영국도 의료기술은 손꼽히는 나라이지만 일단 한국의 빠른 시스템은 세계 어디든 따라갈 곳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치료를 잘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자면서 응원하고 헤어졌습니다.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수술실로 저를 데려가 주실 직원분이 오셔서 엄마와 함께 수술실로 내려갔습니다. 담담했다고 생각했던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엄마와 내려가는 내내 펑펑 울었답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저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이라 무섭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안에서도 다들 저에게 계속 영어로 질문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폴란드보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니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첫날은 조금 힘들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는 회복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회진을 하시면서 생각보다 암의 깊이는 조금 깊었지만 내시경으로 모두 잘 떼어내서 걱정 없을 거라고 앞으로 5년 동안 주기적으로 검사해보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내시경으로 수술하면 회복이 빨라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여 주셨고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수술한 날 정말 한국에 대해 놀라운 것이 있었다고 말해주셨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엄마는 입구에서 서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마침 제가 한국에서 개통한 휴대폰을 엄마가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번호를 알려드렸더니 병실에서 기다리면 다 안내해드릴 거라고 여기는 기다리는 의자가 없다고 하시더래요. 엄마는 병실에 앉아서 기다리면서도 수술을 한 딸을 보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나 봐요.
마침 휴대폰을 보니 제가 수술을 준비 중이고 수술 중에 이어 수술이 끝난 후 회복 중이라는 문자가 왔대요. 그리고 제가 올라올 거라는 문자까지 받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이렇게까지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퇴원할 날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님께서 병원비를 계산하고 오라고 주시는 액수를 보고 놀랐어요. 환자 식사부터 수술까지 한 액수가 3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건강보험이 되지 않았다면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솔직히 유럽이랑 비교해도 3천만 원이면 정말 적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수술도 빠르고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원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니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서류를 떼어주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회사보험으로 추가로 지급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서류도 모두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을 했고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수술했던 작년의 기억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마침 제가 한국에 주재원으로 오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항상 한국에서 보는 밤하늘은 저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1년 주재원을 신청하고 왔던 저였지만 한국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저를 치료해 주신 한국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내어서 한국에 도움이 되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3년을 더 머물기로 했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열심히 일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다행히도 저와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저는 열심히 해서 10년을 채워서 일하려고 해요. 제가 폴란드에서 이 병을 갖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미 제 몸 안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을 거고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갖게 해주신 한국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더욱 보탬이 되는 삶으로 한국에 보답할게요. 사연 들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감동포착은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